세력들의 움직임에서 절대 리플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승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리플로 넘어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1250원 정도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1200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라인이 될 것으로 좀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코인들이 모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리플만 혼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보시더라도 리플만 홀로 상승을 한 게 왜 상승했는지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좀 특이한 현상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금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게 진짜 리플이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 특히 어제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에서 절대 리플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승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를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쌍바닥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들 이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오게 하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잡아먹고서는 바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조정을 받고 리플만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왜냐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리플로 넘어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유동성이 왜 이렇게 이동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건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리플에 나올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근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트럼프를 만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사람들이 뭘 기대를 할까요?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15일은 SEC 항소 관련 서류의 제출 마감일이고 1월 20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고 새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취임하는 날이거든요. 자, 따라서 1월 15일 이전에 SEC가 항소를 철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15일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플의 가장 큰 악재인 소송과 관련된 악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뉴스로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설사 항소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월 1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급등은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하는 그림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리플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사장은 리플이 다음 암호화폐 ETF 승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 임박했다. BOA가 리플의 블록체인을 내부 결제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당연히 리플의 주가, 리플의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대형 호재로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쌍바닥 패턴의 고점 자리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약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재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직전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저항선 자리였죠. 3,600원 자리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3,600원에서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3,660원 자리 부근, 요것 역시도 이전에 이렇게 상승 삼각형 패턴의 고점으로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서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러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로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직전에 이 쌍바닥 패턴의 고점 자리 부근, 이 자리 부근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휩소의 저점 자리 부근,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이라던가 매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만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대응 방법이고, 나는 좀 더 길고 그리고 큰 수익을 노리고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보지 마시고 일봉으로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일봉상 현재 대칭 삼각형 패턴의 중간 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칭 삼각형 패턴의 상단 추세선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3,900원짜리 부근이 바로 직전의 저항선 부근,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 부근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자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매도 물량 나오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되돌림이 나올 때 대칭 삼각형 패턴의 이 상단 추세선 부근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자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1250원 정도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1200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5000원에서 51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럼 이 자리 부근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8년도에 세워졌던 역사상 최고가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쯤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나오는 패턴과 기술적 분석상의 목표가가 딱딱딱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5,200원 라인 이거는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정받고 끝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뭐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리에서 예상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건 그때 가서 어떤 패턴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라던가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어떤 호재라던가 모멘텀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자리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가격에 거래량이 실린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실시간 거래량이라던가 호가창, 그 다음에 가격의 움직임이라던가 패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자꾸 대응을 하시되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 방법에 변화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어제의 움직임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고래들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1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 특히 이 자리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저점은 이렇게 해서 올려가면서 이런 식의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역회된 숄더 패턴은 물론이거니와 이 상승 삼각형 패턴마저 깨고 내려가는 강한 하락이 나왔고, 특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무조건 조정을 받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해주는 척 하다가 이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쌍바닥의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쌍바닥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원래는 여기서 추가적인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급락이 이어지지 않고 이걸 바로 말아 올리면서 휩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어제 저는 솔직히 이 휩소를 만들면서 물량을 매집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진짜 감명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 휩소가 뭔지 잘 모르겠다, 휩소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 휩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휩소는 언제 나오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휩소는 보통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급등시키기 직전에 개미들을 털어내고 또 마지막으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또 차트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하락 추세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 자리, 이 점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 제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만 올라와라 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가 조금 다시 밀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그 전에 여기까지 밀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이 자리마저 깨고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손절을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보유해서 본절로라도 팔고 나오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단기로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타를 칠 때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열의 9분 정도는 이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쨌든 보유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급등을 시키기 직전에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사 놓으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매도를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곤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부러 모두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여기서 손절,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하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바로 올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야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바로 말아 올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계속 폭락시키면 되지 않냐, 그럼 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통해서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손실이 너무 커져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서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완전히 폭락시키는 게 매도 물량 나누는데 그다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추세를 너무 완전하게 무너뜨려다 보면은 이걸 다시 되돌려서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엄청난 자금과 노력, 그 다음에 힘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진짜 급등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개인들 털어먹고 반등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만족할 만한 수익 모두 다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